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 김영재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추석주가 이제 공휴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수업이잖아요. 공휴일이라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휴일이 있는데 수업을 이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한 주를 그냥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편안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오늘 내용 굉장히 쉽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구나. 자, 다시요.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걸 느끼시면 됩니다. 교과서 75쪽입니다. 화재조사.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화재조사는 소화, 불 끄는 활동하고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화재조사의 목적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소방행정 시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화재 진압 대책을 세우고 사상자의 발생 원인,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등등입니다. 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6쪽이요. 76쪽에 화재 원인 조사라는 표가 하나 있어요. 발화 원인, 발견 통보,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소방 시설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재 조사는요, 강의 자료, 제가 올려드리는 PDF 자료를 보시면 화재 현장 근처를 가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또는 범죄 현장 근처를 가보시면 분명히 화재 현장이나 만약에 정말 진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폴리스 라인 같은 걸 쳐놓을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쳐놓을 건데, 혹시라도 작은 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가보세요. 그러면은 조끼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조사요원은 조끼 뒤에 써 있어요. 감식한다는 표시가 이 조끼 뒤에 써 있거든요, 글자로. 그런 조끼 입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조끼 입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마찬가지로 경찰행정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찰관과 같은 경우도 범죄 현장 감식을 할 때는 조끼 입고 감식하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십니다. 화재 조사 감식 과정 결과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사한 그 결과 자체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용을 하고요. 소방시설 같은 거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학교나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종 치는 소리 들어요. 따르릉 소리 이게 좀 시끄럽게 잠깐 들렸다가 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소방벨, 어떤 벨 소리가 정확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용 작동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비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비상벨을 딱 눌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큰 건물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웬만큼 큰 건물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한 벨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이제 이런 거요. 78쪽으로 넘어갈게요. 78쪽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물,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난 시간에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다른 법률이 또 하나 등장하죠. 국가기술자격법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법률을 좀 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목적 제1조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하게 확립하고 기술 인력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보면은 등급이 있어요. 기술사,
가장 상위에 있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리고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내에서 한다. 자, 1급, 2급, 3급이죠. 3등급의 범위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명확하게 등급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8쪽 위에서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취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좀 전문성이 있어야만 이 어떤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8쪽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생활의 상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화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그 증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조끼를 입고 이게 화재 감식, 화재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표시이긴 한데요. 이렇게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고, 요새는 그 담당 공무원의 증명사진과 이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방청이면 소방청의 로고 같은 게 딱 찍혀 있는 플라스틱 모양의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뭐 소방 시설이라든가 뭐 소방 용품, 물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이른바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괜히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소방관인 것처럼 사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증표, 보통 명찰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요. 명찰을 또 위조하는 아주 고의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카드 형태의 명찰을 이제 위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국가기관, 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명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명찰을 만드는 그 명찰이나 그 카드를 만드는 업체에서 일절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식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양, 마크, 로고, 이런 그 카드를 눈여겨 보셔가지고 만에 하나 뭐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바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하고, 아마 좀 젊어 보이는 분이 이렇게 이 공무원증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느 구청의 공무원인데요, 또는 어느 시청의 공무원인데요, 이거 뭐 금연 안내 뭐 스티커 같은 거를 나눠주려고 왔습니다. 어디 눈에 보이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화장실에 붙이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공무원증 같은 걸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소속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서울시청 무슨 과의 무슨 공무원인데, 자, 이 금연 관련해서 뭐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특히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공문서,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공문서 붙여져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집합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집합 제한, 뭐 위생 철저 뭐 이런 식으로 공문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공문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뭐 조작하거나 안 붙이거나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분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공무원 임무,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제 퇴근한다, 나는 이 시간부터는 일단 현재 내 업무는 끝났다라고 하시면 공무원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직을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78쪽에 그리고 이제 맨 아랫줄, 방화나 실화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미 경찰과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방과 경찰은 협의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이렇게 나갔는지를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 화재 조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감식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벌써 협의가 다 돼요. 현장에서 만약에 특히 방화 같은 경우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현장에서 합의가 다 같이 조사를 해요. 합의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협조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연락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영상 끝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